2012년 기체상 분석 결과는 말해줍니다. 연초 담배가 액상형에 비해 6배, 89배, 788배, 5300배, 66배, 410배 많은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니코틴은 동일하며 모든 수치에서 연초 담배가 16배, 602배, 461배, 41배 높게 나온 사실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전 영상들 소개해 드릴게요. 비교 실험으로 타르와 일산화탄소가 없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정부와 언론이 어떻게 왜곡하였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최근 이슈가 된 미국발 폐질환 사건을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인 FDA와 질병관리본부인 CDC는 이번 사건은 분명히 액상대마 문제로 판단합니다. THC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액상을 불법적인 경로로 구하여 사용하지 말 것, 단 연초 담배를 끊기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의 경우 다시 연초 담배로 돌아가지 말 것, 그리고 니코틴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발표합니다. 이렇게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발표 날짜상 FDA의 발표를 충분히 보았을 텐데 우리 보건복지부는 그 내용을 무시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으로 발표를 합니다. 미국도 10년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 왔습니다. 10년간 사망사건이 없다가 왜 갑자기 사망까지 할까요? 최근 미국에서 불법 액상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핀 것입니다. 수년 전 영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이라 구하기는 어렵죠. 현 시점에 정부가 시급히 단속할 대상은 저기 보이는 불법 액상대마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자담배가 주인공이 아니며 불법 액상대마가 주인공입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지만 잘못된 판단은 반대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 담배보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밝혀진다면 이번 발표로 액상형에서 연초 담배로 돌아간 분들에게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국가의 조치이니까요. 이 부분은 정유석 교수님과 전자담배 관련 유튜버 분들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며 저는 이 부분보다는 이후 보건복지부 발표를 대처하기 위한 영상을 미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10년 넘게 반복된 경험이라 뻔하게 보이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인 유튜브가 있으니 이제는 바뀌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는 11월 내로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로 제품의 해수 및 판매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군요. 연초 담배의 인체 유해성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WHO 국제암연구소의 1급 발암물질로 연초 담배 자체가 있습니다. 제발 즉시 연초 담배의 판매 금지와 회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해 듣기로 이번에도 공주대 신호상 교수팀이 분석을 한다고 하더군요. 유해성분 분석이 이제껏 없었을까요? 여러 회 있었고 저 팀은 4회 정도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 시절 발표한 언론들을 훑어보고 11월 발표를 예측 또는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공주대 팀의 4개 보고서와 17년 식약처 보고서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모든 수치는 원문상의 수치이며 국제적이고 식약처 실험 결과의 단위인 마이크로그램 퍼 식으로 환산만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전자담배에도 유해물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흡연자는 절대 어떠한 담배도 시작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초 담배와 전자담배 중 어떤 게 더 해로울까입니다. 전자담배도 해롭습니다. 이제 보고서들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첫째로 액체상 유해 분석입니다. 연초 담배의 유해성 검사는 담뱃잎 성분 분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로 태웠을 때 나오는 연기의 성분 분석을 해야 할까요? 공주대 팀은 3회를 전자담배를 거치지 않은 액체상 성분 분석을 합니다. 액체상의 유해 성분은 극히 미량이며 전자담배를 거쳐야
실질적인 유해 성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초 담배를 씹어 먹는 분도 없듯이 전자담배 액상이 음료수도 아닙니다.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 본인들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12년 기체상 분석 이후로도 12년, 15년 두 번이나 액체상 분석을 합니다. 아마도 연구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12년 기체상 분석 자료의 내용입니다.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되어 있는 액상 30종을 선정. 오염도 상위 30종입니다. 이게 실험 대상을 객관적으로 포집한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 같은 일반인도 평균값을 찾습니다. 상위 30종과 하위 30종의 니코틴 평균값을 비교해 보시죠. 하위는 유해물질 미검출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니코틴과 유해물질을 뻥튀기 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양보해 드려도 12년 기체상 분석 결과는 말해줍니다. 연초 담배가 액상형에 비해 6배, 89배, 788배, 5300배, 66배, 410배 많은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을. 세 번째, 12년 기체 중 니코틴 부분입니다. 이 시절 고농도 24mg, 36mg 니코틴 액상들을 판매하였습니다. 담배에 비해 2배 정도 많습니다. 수치에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가지고 치사량을 언급합니다.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일시에 흡입 시 치사량이라고 답변을 하지만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연초 담배 한 갑은 보통 200회 흡입할 수 있죠. 저 논리라면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워온 분들은 날마다 환생을 하는 건가요? 애초에 치사량을 언급하는 자체가 전자담배를 악의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입니다. 위 결과는 과거의 내용으로 이번 발표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니코틴은 0.4mg/시, 40μg/퍼 퍼프 이하로 나옵니다. 업체들도 나름 현행법의 1%를 넘기지 않기 위해 9.8mg/ml, 0.98%와 같은 식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 2015년에는 가양제, 희석액, 니코틴액을 분리하여 판매하고 구매하여 모두 혼합해 사용하던 시절입니다. 2015년 보고서는 황당하게도 각각의 액상들을 각각의 결과치로 내놓습니다. 당연히 혼합한 액상을 실험 대상으로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해 실험은 어떻게 사용되며 어떻게 해로움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런 기본도 갖추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실험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들이라 15년 결과값들은 일체형 전자담배들의 값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고서는 타르와 일산화탄소 부분을 왜 말하지 않나요? 보건복지부도 담배의 3대 대표 유해물질이라면서 이 부분은 왜 보고서에서 빼나요? 검출되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를 왜 못하는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유해물질 보고서는 그 어느 것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보고서들은 주관적이며 과학적이지도 못하였습니다. 사용자들도 보다 건강해졌다고 하고 보고서들의 수치도 전자담배가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로 알고 있을까요? 바로 언론이죠. 이제 이 보고서들을 발표할 때 언론들의 행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월 19일 11년 액체상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 오류 문장만 수정하고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평균 함량이 0.66mg인 점을 감안하면 전자담배 액상 0.04ml에 함유된 니코틴은 일반 담배 0.006개 비해서 많게는 2개 분량인 셈이다. 연초 담배 평균 함량은 내리고 연초 1개 비와 액상 한 병을 비교한 것입니다. 치사량 드립도 그대로 가지고 와 언급합니다. 2015년 12월 발표한 보고서는 언론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다루지 않았을까요? 공교롭게도 2015년에는
담뱃값 인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나 공주대 팀은 보고서 4개 중 3회를 12월에 발표합니다. 금연의지로 달아오를 시기죠. 2017년 식약처 발표, 연초 담배의 발암물질 수치를 국내 최초로 밝히는 보고서에 뜬금없이 전자담배 액체상의 수치와 전기화시 수치를 비교하여 19배 증가한다는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유일하게 연초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실험했는데 둘을 비교하지는 않고 전자담배의 액체상과 전기화시 수치를 비교한 부분을 발표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니코틴은 동일하며 모든 수치에서 연초담배가 16배, 602배, 461배, 41배 높게 나온 사실이요. 2017년 식약처 발표에는 정량 한계 미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로지 개인적 추측으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류와 중금속류의 수치가 저렇게 나와 정량 한계 미만으로 판단하였다면 전자담배의 대부분의 수치는 정량 한계 미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하니까 보고서에 한정하지 않고 언론들의 행태를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 배터리가 가정집 화재로 번졌다고 합니다. 며칠 뒤 아니라고 밝혀집니다. 전자담배의 배터리는 특별한 전자담배만의 배터리가 아니며 리튬 배터리입니다.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사고가 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에 가장 많은 사고가 납니다. 일본 실험의 포름알데히드가 연초담배에 비해 10배 검출, 또 배수놀이입니다. 일본 보고서 원문에는 그 수치는 없습니다. 잘못된 실험으로 나온 극단적인 결과치라 뺀 것이죠. 발표문의 결론에는 전자담배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식약처 17년 보고서에서 일본 제품이 아닌 우리나라 제품의 수치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담배에서 16배 더 많이 나왔습니다. 팩트체크도 전자담배가 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기억을 할까요? 언론 왜곡은 수만 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이렇듯 언론은 당연한 언론의 습성이지만 전자담배의 해로운 점만을 보여주고 연초담배와 비교해서 유해물질이 적다는 내용은 빼버립니다. 개 돼지 취급하다가는 개 돼지 취급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복지부 브리핑과 과거 자료를 가지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그리고 나머지 7종. 7종은 아마도 이전 자료의 성분들이겠죠. 액상 대마 관련 성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 보여드렸듯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니코틴 액상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했으니까요. 나머지 7종 중 니코틴은 0.4mg/sig 이하로 나머지 유해 성분은 기존 수치와 동일하게 연초 담배에 비해 수십, 수백 배 적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정부와 언론이 그렇게 발표할지는 미지수이지요. 정부와 언론에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전자담배만 가지고 실험하지 마세요. 연초담배와 비교 실험해야 합니다. 전자담배를 유해 물질로 판매 정지 및 회수 조치하려면 먼저 보다 높은 수치의 연초담배부터 해야 하니까요. 둘째, 이번에도 액체상으로 실험할 건 아니죠. 설마. 세 번째, 꼭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확인하시고 우리나라 액상에 들어있는지 확실히 밝히세요. 네 번째, 언론들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제발 정독 한 번만 하시고 객관적으로 보도하세요.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전자담배 이용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기회 삼아 액상에 비합리적인 세금을 붙이려는 법안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를 남기니 참여 부탁드립니다.